그래도 이런 식이라면 인사청문을 하는 의미가 뭐가 있겠는가? 인사청문회가 이제 법적으로는 가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어떤 권한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인사수석은 인사 대상자들 찾아내서 추천하는 거고, 또 민정수석은 그 검증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대로 하겠다면 직무유기로 파면 처벌된다. 인사청문회 도입된 이후에 욕 안 먹은 역대 민정인사수 있었나요? 이명박 박근혜 때는 잘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런다. 그러면 조국 조현옥이 문제죠.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맡고 있고요. 상임위는 법사위 운영, 그리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여러 가지 하고 있죠. 힘듭니다. 지역구는 충남의 논산 계령 검산이고요. 저는 대전 대덕구가 지역구인 재선 의원이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정책의장을 지난 12월 달부터 맡아서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이래 이렇게 제도 자체가 철저히 유린되는 것은 처음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래도 이런 식이라면 인사청문을 하는 의미가 뭐가 있겠는가? 인사청문회가요,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이제 법적으로는 가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어떤 권한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인사와 관련된, 후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국회의원들이 공개적으로 검토하고 어떤 국민들의 판단을 돕는 그런 보조적인 그런 역할입니다. 미국처럼 인사청문이 인준청문회로서의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인사청문회, 인준청문회 얘기는 전형적인 좌파 특유의 말장난, 언어 유희입니다. 인사청문회라고 하더라도 핵심은 검증 아니에요.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서 임명하면 안 된다라는 문제가 드러났는데 그걸 정말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무슨 인준청문회, 인사청문회 같은 그런 무슨 뭐 자다가 풍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는가. 야당이 이제 과반수 다수결에 의해서 부적격 판정이 나면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존중할 수는 있다. 또한 국회와 국민의 판단을 존중해서 결정해야 된다. 뭐 이런 정도로 뭐 권고조항 정도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에 기속력을 부여하자. 이거는 위헌입니다. 위헌. 대통령 책임제가 뭐예요? 대통령 책임제의 핵심은 내가 구성 권한을 책임지고 행사하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책임지죠. 이게 대통령 책임제의 핵심입니다. 정치가 법에 있는 권한이라고 마음대로 행사하는 게 그게 정치입니까? 그리고 그 말 잘했어요. 말 그대로 이래요. 정말 저렇게 반민주적이고 국민을 분열로 이끌어가는 이 제왕적 대통령제 바꿔야 돼요. 개헌은 본인들이 안 하는 건데 지금 있는 헌법 하에서도 민주정치 본래적인 여론정치 이거라도 좀 해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국민들의 판단이 어떤 건지를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봐야 된다. 내부 정보 이용에 24억 부당이득 의혹. 자기가 투자해놓은 회사 재판 맡아 유리한 판결. 그래서 이런 게 어디가 있냐? 이거 다 거짓말인데. 아직도 이런 그 정보를 가지고 반대를 많이들 해요. 왜곡, 과장. 그 정보를 가지고 형성된 국민들의 여론이 이게 국민 여론이다. 그거는 좀 저는 민주공화국의 그런 공론 질서에는 안 맞아요. 우리가 제시하는 그 의혹, 문제 의식 뭐 이런 게 근거 없이 한다라고 하는 거는 나도 덮어 씌우게 하는 거다. 이민석 후보도 그래요. 아니 5,500차례나 주식 거래를 하고 그것도 근무 시간에 주식 거래하고, 그리고 자기가 맡은 사건을 남편이 주식 거래 이래놓고도 뭐가 근거 없는 거라는 거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팩트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하는데 해명을 안 하고 자료도 안 주잖아요. 저는 진짜 판사하면서 어떻게 주식을 이렇게 많이 했나. 청문회를 해보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거래는 전적으로 남편이 이제 위임받아서 했다. 공식적인 위임 동의서도 있더라고요. 뭐 아주 엄밀하게 따지면 문제제기 할 수는 있으나 헌법재판관 자격을 논할 만큼 심각한 사안은 아니다.
국민들이 공직을 맡을 만한 사람인가를 아실 수 있게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들이 확인하는, 그게 인사청문회 본질이지. 그걸 안 하면 그냥 형식상의 절차로서 통과 의례로 하는 이런 인사청문회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비공개적으로 인사결정하는 것보다 이렇게 공개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서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가지고 대통령이 한 번 더 판단해 보는 거 엄청나게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탈락을 했어요. 인사청문회 도입된 이후에. 인사가 발표가 되면 바로 임명이잖아요.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도 이걸 거두지 못해요. 대통령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국회를 통해서 정말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지 대통령의 최종 판단을 보완하거나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거예요. 우리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옐로우 페이퍼로 끌고 갈 거냐 계속, 아니면 정론지로 끌고 갈 거냐, 이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장관 되면 정책이 어디로 가겠구나, 이거를 보는 그런 자리를 만들 건지, 아니면 저 사람이 사생활이 또는 재산이 문제가 되는지를 보는 자리를 만들 건지. 남의 사생활이거든요. 이게 재밌잖아요. 그 윤리검증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윤리검증은 철저하게 더 엄격하고 전문적인 프로세스에 의해서 적격, 부적격을 걸러내고, 적격자를 대상으로 해서 정책검증, 능력검증만 공개적인 인사청문 프로세스로 진행하자. 우리 국민들은 또 굉장히 우리가 유교문화 원이어서 그런가 또 업무 능력도 물론 봐야 되지만 이런 도덕성 검증도 철저하게 하기를 유권자가 바라고 계시다. 그런 얘기를 평상시에 쭉 해서 제도 개선의 어떤 이 트랙으로 한 트랙이 쭉 진행이 되어 왔다면 몰라. 근데 문제투성이고 국민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인사 이런 파문을 일으켜놓고 그걸 호도하기 위해서 이 도덕성 검증하는 거 이거 너무 지나치니까 이건 좀 하지 말자, 다른 방법으로 분리해서 하자. 이게 시기적으로나 지금 이게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뭐 인사수석은 인사 대상자들 찾아내서 추천하는 거고, 또 민정수석은 그 검증하는 거잖아요. 근데 잘못된 사람을 찾아낸 사람, 그거를 제대로 검증을 못했다면 못한 거 진짜 무능한 민정수석인데, 또 검증을 했는데 진짜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겠다면 직무유기로 파면 처벌됩니다. 저는 이건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인사청문회 도입된 이후에 또 욕 안 먹은 역대 민정인사수 있었나요?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물러나고, 실제로 그렇게 물러나기도 했죠. 민정수석이나 인사수석의 능력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명박 박근혜 때는 잘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런다. 그러면 조국 조현옥이 문제죠.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해서 또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시스템의 문제라고 봅니다. 일단 양과 질에서 다르다. 양도 지금 2년도 채 안 됐는데 13명이에요. 이 인사청문 제도를 처음 도입했던 노무현 정권 때는 2년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그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안 됐는데 임명이 3번인가 되더라고요. 그 이후에 MB 박근혜 정부도 5년 내지 4년 동안 있었던 건데, 지금은 2년도 채 안 됐는데 지금 과거 정권에 넘어서고 있어요. 이렇다면 앞으로 5년을 하게 되면 어떤 끔찍한 인사가 계속될 것인가. 질면에서도 정말 아주 질이 나쁘다. 누구를 갖다 놔도 완벽하게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인정하자는 거예요. 우리 윤리검증을 위해서는 훨씬 더 엄격한 프로세스나 기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있는 시스템만이라도 잘 지켜졌으면, 근데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의 시스템으로 문제 있는 거 다 알았다며요. 알고도 그걸 묵살하는 그런 사람의 문제가 더 크다. 아니 현 시스템으로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니라 문제 있는 거 다 알고도 그냥 감행하는 그 참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사실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수준이 떨어지는 정치입니까? 어느 것이 바람직하냐, 당장 바람직한 거 5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30년 있다가 이 바람직한 걸 논쟁하는 게 정치여야 돼요.
근데 엄부도 못 내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매일 논쟁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람직하냐 아니냐가 논쟁을 거의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이런 정치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가 없죠. 대통령이 국민 전체를 보고 이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정국이 꼬여가고 있는 것을 풀으시려고 하면 해답을 봅니다. 그러니까 진영만 보지 마시고 자기 진영만 보지 마시고 국민 전체를 보고 인사 문제가 이렇게까지 꼬이게 된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시고 원인을 해소하는 이런 결단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